아시아 두 번째 부국 필리핀이 빈국이 된 이유. 1521년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필리핀에 도착한 이후 스페인이 필리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결국 스페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식민 지배 동안의 마닐라는 아카풀코와의 무역 연결점이 되었으며 필리핀에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었다. 19세기 말에 필리핀 혁명이 일어나고 짧은 기간 동안 유지된 필리핀 제1공화국이 세워졌다. 그리고 뒤를 이어 미국 스페인 전쟁과 필리핀 미국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 이후 미국의 지배가 시작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필리핀이 독립할 때까지 일본군이 점령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미국이 필리핀의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의 지배를 계기로 영어와 서양 문화가 필리핀에 전해졌다. 필리핀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경제 사정이 좋은 나라였으나 마르코스 정권의 독재와 부패, 과도한 빈부 격차로 인해 경제적으로 몰락했다. 필리핀은 한국 전쟁 당시 국제연합의 요청에 따라 필리핀 한국 원정군, 육군을 한국에 파견한다. 필리핀 군대는 국제연합사령부에 연인원 7,500명의 병력을 보냈고, 이는 대한민국에 파병한 국가 중 5번째로 숫자가 많았다. 부대는 율동 전투와 이리 고지 전투에서 활약했으며, 미국 제1기병사단, 제3보병사단, 제25보병사단, 그리고 제45보병사단에 배속되었다. 필리핀 해외원정군은 1950년 말부터 1955년까지 대한민국에 주둔했다. 이때만 해도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 가는 부자 나라였다. 필리핀의 제10대 대통령 마르코스의 독재 21년간 필리핀을 철권 통치하며 엄청난 돈을 빼돌리고 사치를 저질러 아시아에서 최악으로 손꼽히는 독재자가 되었다. 그로 인해 라몬 막사이사이가 가꾸었던 평화로운 국가 필리핀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퇴보하며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임기 중반부터 점차 악화 일로를 걷게 되면서 결국 1972년에 계엄령을 선포, 반공을 내세워 야당 인사들과 만디나오 섬의 무슬림을 대대적으로 탄압했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금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제한했으며 의회와 언론을 해산시켰다. 그는 공산주의자와 파괴분자들이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며 야당 정치인들을 투옥시켰고 군부를 자신의 친위 세력으로 만들어 군부를 이용해서 군부 독재를 시작했다. 1972년부터 1976년 사이에 마르코스는 6만 5천 명이었던 필리핀 군대를 4배가 넘는 27만 명으로 늘려 자신의 친위 세력으로 삼았다. 당시 필리핀 국민의 증언에 의하면 마르코스 정권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무자비한 고문, 성폭력 등의 악랄하기 짝이 없는 고문을 했다고 하며 어떤 필리핀인은 달궈진 쇠로 발바닥을 지지는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포갑 정치로 3,257명 정도가 사법살인을 당하고 3만 5천 명의 고문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투옥되었으며 약 1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경찰과 군에 의해 임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당하는 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다른 자료들에 의하면 마르코스의 계엄령 시기에는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숙청이나 암살 등의 방식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민영 신문사는 대다수가 폐간되었고 민영 방송사들도 즉각 폐쇄되어 국영방송으로 통폐합되었으며 전국에는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 이러한 정치는 교회 지도자들과 8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베니그노 아키노를 중심으로 한 야당 지도자들의 반대가 심화되었으며 학생들은 대학교에서 끊임없이 시위를 벌이며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하면서 마르코스 정권 타도를 외치며 반정부 시위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위가 지속되자 마르코스 정부는 시위 진압을 하면서 경찰들이 몽둥이로 시위대를 공격했고 시위대에 최루탄을 뿌리면서 진압했다. 한편 지방에서는 독재자는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몰아낼 수 없다면서 무장투쟁을 시작했는데
회교 분리주의자들과 마오이즘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중앙정부의 전복을 목표로 게릴라 활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르코스는 오히려 더욱더 무자비한 고문과 학살 테러로 맞서면서 게릴라들의 저항이 더욱더 거세졌고 이로 인해 필리핀의 군대가 모두 동원되는 내전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다. 또한 경제도 족벌독점 체제로 성장이 뒤처지면서 한때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잘 살던 필리핀은 점차 퇴보해갔다. 여론이 나빠지면서 마르코스는 1981년 1월 17일에 8년간이나 이어진 계엄령을 해제했지만 계엄령을 해제했다고 해서 마르코스의 독재가 완화된 것은 아니었다. 마르코스는 헌법을 개정하여 임기 6년의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1981년 6월 16일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선거에서 88% 이상의 득표로 승리하며 세 번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 특히 이멜다 마르코스가 정권의 핵심이 되기 시작했다. 1954년 마르코스와 결혼한 이멜다 마르코스는 미인대회 우승자로 굉장히 사치스럽기로 유명한 인물이다. 이멜다는 1972년의 계엄령 선포 이후에는 필리핀의 실질적인 실력자가 되었는데 그녀는 큰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정부와 산업체의 요직의 친척들을 임명해서 비난을 샀으며 그녀 자신도 수도 마닐라 시장직, 1975년 물결표 쌓인 1986년 과 주거환경장관직, 1979년 물결표 쌓인 1986년을 역임했다. 또한 마르코스는 자신의 친척이나 아들 딸들을 각각 자신의 핵심 요직에 앉혀서 측근 정치를 하며 결국 측근들이 저지르는 부정부패가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이후 마르코스의 부정부패, 경제정책 실패와 이멜다 마르코스의 사치로 인한 국가 재정의 파탄, 그리고 상승하는 실업률과 빈부 격차가 커지며 경제가 급락되어 갔다.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섬들로 이어진 필리핀의 섬들의 근거지를 마련한 공산주의자들의 게릴라로 필리핀 치안도 엉망이 되어 갔다. 한편으로는 필리핀 국민의 요구로 20여 년간 주둔했던 미군이 1992년 필리핀을 철수했다. 그 여파는 더 크게 다가왔다. 마르코스로 인한 경제 파탄에 이은 미군 철수와 함께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안보 불안으로 인한 위기의식으로 필리핀에 투자된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필리핀 경제는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미군의 철수로 필리핀은 또 하나의 큰 대가를 치르는데 그것은 중국과의 해상 영토를 두고 항상 긴장 상태였는데 더욱 안 좋은 상황으로 변한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 중국이 필리핀에 손을 내밀고 대규모 경제교역을 통해 관계 개선에 나섰다. 미군 철수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 필리핀에 중국이 경제교역을 제한하며 틈새를 파고들었고 경제뿐 아니라 군사 분야 까지 확대 늘려가며 영향력을 늘려갔다. 하지만 중국의 속내는 다른 곳에 있었다. 사실 경제협력을 해주는 척하며 경제 지배력을 통한 영유권 주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다. 물론 필리핀이 중국과의 일방적인 외교에만 매달린 것은 아니다. 필리핀은 미군 철수 이후에도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우선시해왔다. 미군 주둔협정 연장 법안이 의회에서 부결된 후 방문군 협정 (PFA)를 새로 맺어 미군의 출입을 허용했다. 미군의 필리핀 기항 통지나 합동 군사훈련이 이 협정에 따라 행해졌다. 이렇게 경제의 몰락으로 떨어지던 필리핀이 최근 24년 만에 다시 미국의 미군 주둔을 다시 요청하게 되면서 외국의 자본이 다시 움직이고 있고 많은 외국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필리핀의 경제 성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필리핀은 21년 독재로 개인의 부를 축적할 때 대한민국은 새마을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부흥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시기였다. 장기 집권은 했지만 국민의 가난한 삶을, 배고픔을 물려줄 수 없었던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과 마르코스와 비교해보자. 그리고 공수처를 이용한 철권 통치하려는 문재인과 끝을 알 수 없는 조국 일가의 비리, 금전 욕심이 마르코스와 비교가 되고 있다. 조국 일가를 보호하려는 문재인,
민주당의 행동과 말들이 경제 공동체이기에 권력까지 나누려는 것은 아닌지, 서로를 보호하고 보호받기 위한 수단으로 다음 대권까지 권력을 이용하여 수단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마르코스 일가의 행위와 너무나 흡사하다.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한다. 동남아 동아시아에서의 미군 주둔의 영향은 단순한 중국 견제뿐 아니라 경제 분야 측면에서까지 많은 부분 외국 자본의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우리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 국민은 알았으면 한다.